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한강 야경입니다. 반대편 건물 불빛도 보이고요. 조금 전부터 바람이 꽤 시원해졌어요. 사실 예전에 저한테 한강은 마음 먹고 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무엇을 타고 갈지 정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생각해야 하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나옵니다. 저녁을 먹고도 나오고 머리가 복잡한 날에도 나오고 오늘처럼 딱히 할 일이 없는 날에도 나옵니다. 전기자전거를 탄 지도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장도 보러 다녔고 여행도 했고요.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닌 날도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전기자전거를 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 돈을 주고 사는 게 맞나? 사놓고 안 타면 어떡하지? 차라리 스쿠터가 낫지 않나? 그냥 일반 자전거를 사볼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의 답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출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 한 대가 제 생활에 들어온 뒤에 느낀 것들, 좋았던 것들, 그리고 불편했던 것, 마지막으로 아직도 적응하지 못했던 것까지. 그 7가지를 한강을 보면서 천천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저는 이걸 사고 나서 삶이 빨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삶에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첫 번째는 결국 돈 얘기입니다. 솔직히 예상보다는 비쌌어요. 제가 생각했던 전기자전거의 가격과는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렇다고 스쿠터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했고요. 스쿠터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제품에 따라서는 비슷한 가격대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참 애매했어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하면 비싸고 스쿠터와 비교하면 비슷한 돈으로 더 편한 선택지가 보이고, 물론 비싼 자전거도 많습니다. 비싼 스쿠터도 많고요. 그런데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저한테 중요했던 건 세상에 더 비싼 제품이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 실제로 얼마나 쓰느냐, 그게 문제였죠. 저는 그 질문 때문에 구매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비싸서 못 산다기보다 사놓고 안 탈까봐 겁이 났거든요. 집에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구석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볼 때마다 돈이 아까워지는 물건이요. 전기자전거도 그렇게 될까봐 계속 망설였습니다. 검색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제 고민에 대한 답은 잘 안 나왔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언덕은 잘 올라가는지, 최고 속도는 어떤지, 제품끼리 비교한 정보는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탈지는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비가 오면 포기하는 사람인지, 장을 볼 때 정말 자전거를 꺼내는지, 출근길에 자전거를 세워둘 곳은 있을지, 과연 피곤한 저녁에도 이걸 타고 집에 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스펙표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판단해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생활에는 생각보다 자주 들어맞는 물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출퇴근길, 여행, 장 보러 갈 때, 오늘처럼 그냥 바람 쐬러 나올 때도 썼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을 주행거리와 성능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타고 보니까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멀리 갔느냐보다 내가 이 물건 덕분에 몇 번 더 집 밖으로 나왔냐, 가기 싫어서 미루던 일을 몇 번 덜 미뤘는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전기자전거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냐고 물으면요, 바로 그렇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활에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애매한 이동이 얼마나 반복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 거리가 자주 생긴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런 이동이 거의 없다면 비싼 자전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자전거의 가성비는 제품 페이지가 아니라 자기 달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물건은 어디를 가도 완전히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있어도 되는 사람 같거든요. 문제는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 순간부터입니다. 차도로 나가면 저는 느린 존재가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달리고 있는데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뒤에서 차가 가까워지면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도 있고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차도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협하려는 행동이었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아주 가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뒤를 신경 쓰게 됩니다. 앞을 보면서도 뒤에 뭐가 오는지 신경 써야 하고, 차량 소리만 커져도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의 순간인데 그 긴장감은 꽤 오래가요. 그래서 차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보행자와 함께 쓰는 자전거 겸용 구간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차도에서는 제가 느린 쪽이었는데
보행자 옆에서는 제가 빠른 쪽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생각해도 걷는 사람에게는 자전거가 위협적일 수 있죠. 뒤에서 자전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나면 놀랄 수도 있고요. 벨을 울리면 비키라는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멀리서 벨을 울린 적도 많았는데요.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비켜가면 되지 왜 벨을 울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나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미리 알려준 건데, 좋은 의도로 한 건데 왜 화를 내지 싶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알림으로 울렸지만 상대방은 재촉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지나가던 행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는지, 그분이 자전거 때문에 놀랐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는 사람이 많은 구간에 들어가면 속도를 더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그냥 내리고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같은 공간을 쓰고 있지만 우리의 속도는 전부 다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저는 느리고, 저에게 보행자는 느리고, 보행자에게 저는 빠릅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느린 것도 아니고 누가 절대적으로 빠른 것도 아닙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빠른 쪽이 조금 더 많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을 가진 쪽이 조금 더 여유를 줘야 하고요. 차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여유를 주고, 자전거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느린 쪽은 계속 무섭고 빠른 쪽은 계속 답답해할 겁니다. 저도 계속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서도 이방인이 되는 느낌은 아직 남아있어요. 차도에 가면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보행자와 함께 쓰는 길을 가면 위협이 되는 것 같고, 자전거 도로에 가도 일반 자전거와는 조금 다른 존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힘든 건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야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을지를 계속 판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나도 이건 아직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반경 이야기입니다. 이건 좋은 점이기도 하고 조금 웃긴 단점이기도 해요. 전기 자전거를 타면 돈을 더 쓰게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니까요. 예전에는 가까운 곳만 갔습니다. 걸어가기 편하거나 역에서 가까운 곳, 버스를 한 번에 탈 수 있는 곳. 그 바깥에 있는 곳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잘 안 갔어요. 카페 하나 가자고 대중교통을 타기는 귀찮고, 걸어가기엔 조금 멀고, 택시 타기에는 아까운 거리죠. 그런 곳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그 애매한 거리들이 열렸어요. 조금 떨어진 카페에도 가보고, 집 근처보다 큰 마트에 가고, 역에서 멀린 떨어진 가게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죠. 교통비를 아끼려고 샀는데 카페에 더 자주 간다면 정말 돈을 아낀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도 있습니다. 꼭 가야 하지만 자꾸 미루게 되는 곳들 있잖아요. 약국이나 도서관, 세탁소, 주민센터, 장을 봐야 하는 마트. 거리가 아주 먼 건 아닌데 나가기가 귀찮은 곳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주말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다른 일정이 생기면 한 주를 더 미루고요. 세탁물을 찾는 일처럼 금방 끝나는 일도 자꾸 뒤로 갔습니다. 지금은 퇴근길에 들를 수 있어요. 집에 도착했다가 다시 나오는 건 귀찮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조금 돌아가는 건 괜찮거든요. 전기자전거가 거리를 줄여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껴진 거리를 좁혀준 것 같습니다. 실제 거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가야지가 오늘 들렀다 가자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가고 싶은 곳이 가까워지면서 돈을 조금 더 쓰게 되었고, 가야 할 곳이 가까워지면서 미루는 일은 줄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절약이라고도, 무조건 낭비라고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출은 조금 늘었지만 생활이 조금 더 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리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해야 하는 일을 거리 때문에 포기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결국 이동수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만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오늘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그 감각을 바꿉니다. 네 번째, 제가 이 전기자전거를 사고 나서 제일 좋아진 점입니다. 하루 왕복 1시간 정도의 출퇴근. 그 1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머릿속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보는 것처럼 살아요. 해야 할 일도 생각하고, 아까 들은 말이나 했던 말도 생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걱정하게 되죠. 거기에 하루 종일 알람까지 들어옵니다. 메시지, 메일, 짧은 영상까지 또 하나 보고 나면 또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잠깐 쉬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다른 화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앞을 봐야 합니다. 신호를 보고 사람과 노면, 뒤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조금 심심했어요. 뭐라도 듣고 싶고 뭔가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딱히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이 잠깐 멈춥니다. 저한테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날도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처음에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말할 걸. 내일 가서 얘기해볼까?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죠.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신호를 한번 기다리고 바람을 맞게 되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치만 문제와 저 사이에 조금 거리가 생긴 겁니다. 며칠 전에는 오랫동안 이어지던 더위가 살짝 꺾인 아침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주 시원한 날도 아니었죠. 그냥 전날보다 조금 덜 더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좋은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덜 뜨거웠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차 안에 있거나 지하철 안에 있었다면 몰랐을 수도 있는 변화였을 겁니다. 바깥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계절의 변화였어요. 저는 이 한 시간을 디톡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빼내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애쓸 수가 없어서 저절로 비워지는 시간. 하루에 한 시간쯤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그게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각이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은 그런 저에게 쉽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사람이 많고 안내방송이 계속 들리고 몸이 닿고 여러 냄새가 섞여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불편하면 잠깐 나가 있을 수도 없고요. 소리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앞사람이 가까우면 그 거리 그대로 가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죠. 대중교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꼭 필요한 수단이죠. 저도 물론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요. 비나 눈이 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그것 하나일 뿐일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타야 하고 오늘 사람이 많을 걸 알아도 타야 되고 열차를 놓치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돼서 내가 언제 도착할지를 완전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가 생긴 뒤에는 저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으면 자전거를 고를 수 있죠. 물론 매일 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 다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싫어도 가야 할 길이 하나였다면 지금은 두 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갑자기 편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조금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막아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을 조금은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방어막. 그것만으로도 출근을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에게 지친 상태로 시작하는 날이 줄었고요. 퇴근할 때도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줬습니다. 여섯 번째는 1년 정도 타서야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전기자전거는 편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타는 생활은 저절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전만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챙겨야 할 게 꽤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날씨, 타이어 상태, 세울 수 있는 곳, 자물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세울 곳을 찾아야 되고 자물쇠 채워서 돌아와서 다시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충전도 해줘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제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고 버스가 오고 누군가 노선을 관리해주죠. 그런데 전기자전거를 타면 작은 이동 시스템 하나를 제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제가 충전하지 않은 거고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워둘 것이 불안하면 다른 장소도 찾아야 되고 편리함 뒤에는 작은 관리 노동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귀찮음을 없애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귀찮음의 종류를 바꿔줬어요. 환승하는 귀찮음은 줄었지만 충전하는 귀찮음이 생겼고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줄었지만 자물쇠를 채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10,000원 대중교통을 견디는 일은 줄었지만 매일 날씨를 확인하게 됐고요.
중요한 건 어떤 귀찮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림이나 통제할 수 없는 혼잡보다 충전하고 자물쇠 채우고 날씨를 확인하는 귀찮음이 조금 더 견딜만 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귀찮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관리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관할 곳이 없거나 충전할 환경이 마땅치 않거나 매번 무거운 자전거를 옮겨야 한다면 편리함보다 관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타는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꺼내고 세우고 충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면 결국 손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살 때는 달릴 때의 모습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은 달리지 않고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 물건이 어디에서 쉬게 될지 그 장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편한 물건이 맞습니다. 다만 그 편리함을 계속 쓰려면 내가 조금은 돌봐줘야 되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 영상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제 삶을 빠르게 해줬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동 시간도 줄어든 날이 있고요. 대중교통보다 빠르게 도착한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어디를 갈지 목적지만 봤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될지,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인지. 이동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중간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골목이 있고 다리 아래로 이어지는 길도 있고 분명 여러 번 지나간 동네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보다 그곳으로 가는 일이 기억에 남을 때도 많아요. 여행도 비슷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가면 유명한 장소만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장소와 장소 사이를 직접 지나가게 됩니다. 지도에서는 저으로 떨어져 있던 곳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 도시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울을 역과 역 사이로 기억했다면 지금은 경사와 바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지, 어느 길에서 나무 냄새가 나는지, 어느 다리를 건널 때 도시가 갑자기 넓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남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나가는 결정이 쉬워졌습니다. 오늘 어디 가지? 라는 질문 앞에서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졌고요.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대단한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전거 꺼내서 갈 수 있을 만큼만 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강에 나오는 것도 그런 선택 중 하나였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꼭 봐야 하는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다가 바람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이유로 한강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이유면 충분합니다. 자전거를 사고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질문의 모양이 바뀐 거죠. 전기자전거가 제게 준 건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가까운 곳이라도 지금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산 줄 알았는데요. 어쩌면 나갈 가능성을 산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상보다 비쌌고 어디에서도 완전히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없었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소비도 늘었습니다. 대신 하루에 1시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이 생겼고 대중교통이 힘든 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직접 관리해야 할 귀찮음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 삶의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살 거냐고요? 저는 무조건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처음 샀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시간과 돈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교통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지 그런 것들이 중요했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제가 다시 사고 싶은 건 빠른 자전거가 아닙니다. 약국화 나가는 걸 다음 주로 미루지 않게 해주는 물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기 힘든 날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물건, 머리가 복잡한 저녁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게 해주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한강까지 나오게 해주는 바로 그것. 저한테는 그게 전기자전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관할 곳이 없으면 매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어지는 길이 없다면 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펙표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자주 포기하는 거리가 어딘지, 귀찮아서 미루는 일이 무엇인지, 출퇴근길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기자전거를 어디에 세워둘 것인지, 그 질문들의 답이 있다면 전기자전거가 내 생활에 들어올 자리도 보일 겁니다. 저는 아직도 차도에 나갈 때 긴장하고
사람이 많은 길에서 내려서 걷고 비가 오면 대중교통을 탑니다. 가끔 충전을 잊기도 하고 자물쇠가 무겁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매일 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건과 함께 생기는 생활은 조금 좋아합니다. 오늘 그 생활 덕분에 여기까지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한강 야경도 조금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전기자전거로 1년, 제 삶이 빨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전기자출러였습니다.